축소 기능, 연습 녹화 기능 활용.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강의 중에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6 버전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삽입, 여기 링크로 가게 되면 여기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콘텐츠를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확대 축소 누르시고 여기에 확대 축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현재 제가 미리 만들어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총 11개 슬라이드가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슬라이드 3 부분 그리고 슬라이드 7 부분을 선택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선택한 이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7 부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삽입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객관식 응답 결과와 주관식 응답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객관식 응답 결과와 주관식 응답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르면 저절로 이동하게 되는 형식, 그리고 2번으로 바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확대, 축소가 되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확대 축소 기능 중에서 구역 확대와 축소를 배워볼 건데요. 구역 확대 축소를 하려면 여기 슬라이드에 구역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역을 여기 있는 첫 번째 구역과 그리고 두 번째 구역으로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기 첫 번째 구역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구역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역 입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앞에다가도 구역을 추가해서 두 번째 구역 눌러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확대 축소, 구역 확대 축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역이 되겠죠.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지금 이것은 11개 슬라이드밖에 없지만 뭐 100개가 넘는 슬라이드다 라고 하면 차라리 구역으로 나뉘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섹션 2, 섹션 3를 삽입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역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역을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차로 다시 돌아왔다가 두 번째 주관식 응답 결과 형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느낌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목차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조금 더 계속 주제를 계속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환기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프레젠테이션 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 연습을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가시면 여기에 예행 연습과 그리고 슬라이드 쇼 녹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예행 연습을 눌러주시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저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예행 연습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예행 연습 기능을 실행하시면 여기 녹화라고 해서 이렇게 초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넘기게 되면 새롭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그 시간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초가 다 저장이 되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 걸린 시간이 24초입니다. 새 슬라이드 시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게 되죠. 그러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전환 효과 시간이 각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 쇼를 누르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눌렀던 그 초대로 저절로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내가 총 발표 시간이 10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10분 안에 딱 맞춰서 연습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행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 녹화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슬라이드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코드 기능을 눌러주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레코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실제 슬라이드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녹음 녹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펜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모양이 오른쪽 슬라이드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아도 PPT만 띄워놓게 되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또한 여기 있는 이 펜 모양도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얼굴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카메라 미리 보기 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지금 현재 오른쪽 아래에 제 얼굴이 나오게 되죠.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슬라이드 안에 제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가 한꺼번에 녹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중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제 얼굴과 그리고 재생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녹화해둔 상태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누르게 되면 제가 녹화했던 화면과 목소리가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화면이 두 구역으로 나눠서 보이셨을 텐데요. 지금 본 녹화를 하는 이 장소가 모니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이렇게 녹화를 하는 화면, 오른쪽은 슬라이드 쇼가 보이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프로젝터로 볼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컴퓨터 화면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녹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모니터가 두 대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모니터가 두 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볼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녹화하고 그리고 편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안에서 자동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꼭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해